안녕하세요. 한부장TV 한부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직장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벌써 일요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편안하셨기를 바라고요.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비가 그쳤더군요. 앞으로 몇 번 더 봄비가 오고 나면 무더위가 또 시작되겠죠. 여러분 모두 무더위 대비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부장TV에서 준비한 간편 안주는 짜글이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짜글이고요. 눈에 띄기를 한번 사봤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두부하고 몇 가지 더 넣어서 끓여봤고요.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가끔씩 먹는데요.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안주 겸 식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술은 참이슬 후레쉬 준비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잔 하겠습니다. 첫 잔이고요. 여러분 직장은 인사평가나 연봉 협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고가 점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하시나요? 자, 한잔 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연봉 협상, 인사평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목이죠. 열심히 일한 지난 1년간 그를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복한 회사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우울한 회사 생활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보통 연봉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텐데요.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을 보면 인사평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기준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모로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요. 저희 회사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평가가 좀 들어가 있는 거는 항상 좀 유념해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둘째 잔이고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봉 많이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회사도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평가 방식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A부터 F까지 예를 드는 겁니다. 순위를 정해놓고 팀장의 평가 점수에 따라서 한 명씩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A 클래스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인원이 더 많다면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하자면 그리 복잡한 건 아닌데 사실 설명드리기는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클래스별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팀장이 평가한 자료를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그 외에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시트를, 소위 평가 시트를 완성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연봉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최종 평가는 경영지원 팀이든 그 이상에서는 이제 대표이사의 생각이나 의견이 보통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 반영돼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인사평가 데이터는 100%가 없어요.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수치로만 따져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회사든 정부 공공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름대로는 고가 점수를 매기고 교육 점수, 그다음에 실적,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산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그런 데이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주관적인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자,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인사평가를 좋게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받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죠. 한잔하시죠. 그렇다면 평가 점수든 어떤 유의 평가든 간에 뭔가 점수를 좀 좋게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행하는 업무 진행에 대한 업무를 누구나 업무가 있으니까요. 업무를 실행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니까요. 회사는 철저하게 이제 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든 프로젝트든 간에 중심이 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때 선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신뢰도죠. 이 사람이 이걸 잘할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될까?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극과 극이 있듯이요. 어떤 친구한테는 맡기면 잘 되는데 또 같은 업무를 다른 친구한테 맡겼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돼요. 오류도 많고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장이든 팀장이든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뢰가 가는 친구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평가도 누구나 그거는 동일합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뜬금없이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친구한테도 감정적으로 대해서 잘해줘야지, 높여줘야지, 이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친구들이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또 1년 동안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각인이 돼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밖에 없죠. 일단 한 잔 더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다, 빅데이터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잔하시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당하게 모든 사람이, 모든 직원이 평가받으면 좋겠죠. 근데 100%를 객관성을 갖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평가를 받고 싶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결국은 인간관계죠.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관계는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자기 부서의 팀에 잘 적응하고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팀 단위로 뭔가 으쌰으쌰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팀워크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합니다. 팀에 대한 평가는 그 자신의 팀을 자기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제가 속해 있는 생산관리에서 각 생산팀이든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그 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팀워크가 좋은 부서나 팀은 평가가 당연히 좋죠. 팀워크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단결이나 협의가 잘 되는 뜻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이든 뭐든 좋게 나오죠.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인사평가든 연봉 협상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그 시즌이 오면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를 알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번 고민이라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시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정말로 연봉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평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하지 마시고. 자, 막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프로테이지를 정해놓고 하는 회사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는 회사들도 아직 많으니까요. 그런 회사의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막전 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데이터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한데요. 근데 제발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능력이든 뭐든 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든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본인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한 부분이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럴 때만 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한테 불리하면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씁니다. 근데 아무리 트릭을 써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열심히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기여를 했어 라고 말을 하신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는 뭐 가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대표이사 앞에서 대표이사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뭐 예상했던 것만큼 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뭐 지금 대표이사든 아니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 영상을 듣는 순간서부터 회사를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빨리 그런 생각을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그 관계만 좀 좋게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실수 오류는 다 커버가 돼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